믿기 힘든 현실에 새해부터 많이 바빠지기도 해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생각나서 확인해봤더니 제 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그만큼 드라마 같은 얘기였다는 거겠죠. 후기가 궁금하다는 댓글을 보고 같이 환해주신 분들을 위해 딱히 사이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후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일 먼저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민법 840조를 근거로 이혼 성립이 되는 사유라고 답변을 듣고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이혼까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 주장을 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시부모한테서는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았었고 남편과는 이혼과 관련해서 톡만 주고받았습니다.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지 엄마 생일도 모르던 놈이었는데 지 엄마가 그 사달을 냈음에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인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저의 잘못만 따지며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의 댓글처럼 천년의 사랑도 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들의 통찰력이 좋은 건지 그래서 티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이번에 있었던 일은 트리거가 맞습니다. 전부터 시가와 남편의 막말에 많이 힘들었고 저를 하찮게 대우하는 모습들에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 다음에는 5, 그 다음에는 20을 바라며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더 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요구해오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 생각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고 다 해주다 보니 어느새 저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시가에 가야 하는 날만 다가오면 온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여우 같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하고 생각하시더라도 할 말은 없지만 다음날 시가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핑계로 새해 첫날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린 것도 맞았습니다. 전몸살로 인해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전화를 하라면 못할 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이 거의 없긴 했었는데 오는 전화라도 받을라 치면 언제 올 거니? 자주 좀 와라. 언제 이것 좀 하게 와라. 요즘 이런 게 좋다더라. 하는 등 항상 요구만 하시며 살가운 이야기는커녕 안부 인사조차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새해 인사인들 드리고 싶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이니 친정에도 급한 일 아니면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라. 자식한테 못하는 얘기는 남의 자식한테도 하면 안 된다. 하며 단속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좋았던 둘의 사이도 틀어지는 걸 느끼고 있던 중이라 더 조심시켰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도 저처럼 행동해주길 부탁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매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징징거리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번에 있었던 일처럼 중간 역할 하나 제대로 못하는 상등신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제 풀에 지쳐 저를 탓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었고요. 웃긴 건 그런 와중에도 지 부모한테 잘하라며 대리 효도를 강요했다는 거였습니다. 댓글 중에 시가에서 빚이라도 갚아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시가가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니 그냥 여유롭게 사시나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본인들 수중에 돈이 많으니 잘하라며 집을 사주겠다고 돈으로 목줄 당기듯 남편을 조종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인 부모에게 잘하라고 저를 닥달하며 제 숨을 막히게 했었죠. 참 웃긴 건 정작 결혼하면서 시가에서 받은 건 이런 한 푼 없었다는 겁니다. 신혼집마저 제가 보증금을 넣어 살던 10평도 안 되는 원룸 월세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와닿으실까요? 그런데도 항상 뭐라도 해준 것처럼 유세 떠는 건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원을 받지 않았기에 그런 유세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따지고 들면 내 부모님을 욕먹이는 일이니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며 꾹 참아왔었죠. 사실 일일이 쓰려면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미 길게 쓴 것 같아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떠올리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라는 놈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이혼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저렴한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거지 같은 그 집구석에서 저와 아기의 인생을 구제했다 생각하면 절대 비싼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기랑 행복할 일만 생각하려고요. 그동안 당했던 만큼 녹음이나 톡 캡처본 등 증거들을 착실히 모아놓았기에 제가 유리할 것 같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히 일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겪을 만큼 겪었다 생각한 제가 뭐에 홀려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화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내내 행복하길 바랄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이 쉽진 않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에요. 님 결심만 확고하다면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님 같은 케이스 중 남편이 싹싹 빌면서 잘하겠다, 변하겠다,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 등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면 결국 아이 핑계대며 주저앉더라고요. 아빠 없는 아이 어쩌고 아이에게 아빠를 뺏을 수 없어서 블라블라. 그러고는 결국 아이에게 불행한 엄마를 주고 마는 거죠. 본인 선택이면서 마치 아이 때문에 희생한 듯 아이에게 부채감을 주면서 말이죠. 이혼하려면 한 집에 절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곧 이혼할 마음이 없다 이거니까요. 두 번째, 그 남자가 양육권 요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래야 이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님 엿 좀 드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부모한테 보여드려서 효도할 손주가 사라지니 효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비를 어마어마하게 뜯길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고 아빠로서 책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 3일만 키우게 하면 바로 데려가려고 난리칠 겁니다. 세 번째, 그냥 아이 키우라 하고 합의 이혼하세요. 소송 들어가면 돈도 많이 들고 과정도 많이 힘들어요. 님이 보증금 된 월세방에서 살고 계시면 집주인한테 방 뺀다 하시고 내놓으세요. 보증금 돌려받아 쓰니가 살 집 새로 계약하시고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혼 합의서에 쓰니 부분만 작성해두고 남편 서명 부분 남겨두고 서명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이사 준비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회유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서명 안 하고 버티면 그냥 별거로 진행하고 이사 나가세요. 지집에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남자가 양육비 갖고 지랄하면 네가 이혼을 해줘야 양육비 합의할 거 아니냐고 말하고 끊으세요. 결국 남자 쪽에서 애 데려가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애 데려오는 조건으로 양육비 협의하고 이혼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강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네 번째, 쿨하게 아기 데려가라고 하세요. 새 출발할 거라고요. 그래야 남편이 결과적으로 쉽게 양육권, 친권 넘겨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맞아요. 제가 시가만 갔다 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약을 먹어야 진정이 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는 걸. 그리고 되돌아보면 결혼 후 늘 우울했네요. 저는 벌써 20년 차라 그러려니 하고 말지만 님은 한창 젊으니 새 출발하세요. 여섯 번째, 10평도 안 되는 원룸 월세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소송하는 비용 감당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데려오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애 키우면서 돈도 벌고 혼자서 굉장히 힘듭니다. 월세 사신다면 더더욱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